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의 힘 한누리입니다. 8월 11일 금요 방송입니다. 자, 오디오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 새로 녹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금요 경마는 제주 9개 경주와 부산 7개 경주가 실시가 됩니다. 8월 11일. 제주는 추천 경주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주 1경주, 제주 5경주, 제주 6경주, 강축에 노리는 마필들을 붙여먹기 하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음성 정보는 없습니다. 문자만 시행합니다. 제주는. 자, 부산 1경주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주 이세마 1000m 레이스죠. 강력한 우승 후보 세븐 드래곤이 버티고 있는 경주입니다. 능력검사, 연습, 능력 재검을 받고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1분 01초 때 진입을 하더니 여기는 또 1분 00초 때까지 진입을 합니다. 00초 9. 상당히 인상적인 탄력을 과시하고 있는 세븐 드래곤은 부등의 축.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남은 한 자리. 2번 영광의 글로리, 4번 댄싱보이, 5번 스피릿파이터, 8번 황료. 이 정도 싸움이 될 텐데 도전 세력 가운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황료가 지금 의외로 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초반 퍼스트 활용이 13초 4, 13초 6이 나옵니다. 이 정도면 글쎄요. 세븐 드래곤이 얼마나 숨어있는 능력, 초반 스피드가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지간하면 선행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타임이거든요. 1코너까지 22초 때까지 끊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황료가 선행을 못 갈 경우에 대비한 그러한 대안을 찾을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황료를 억지로 부러뜨릴 상황은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황료의 선행을 방해할 수 있는 마필은 세븐 드래곤 정도죠. 세븐 드래곤이 초반에 얼마나 뛰어난 순발력과 스피드를 보일지 일단 능력검사를 통해서는 최선이 아니었으니까요. 순발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댄싱보이, 글쎄요, 댄싱보이의 순발력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황료의 순발력입니다. 자, 결국 이번 경주는 1번, 8번 선두르기 좋은, 여기서 해답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구도예요. 2번 영광의 글로리 또는 5번 스피릿파이터. 훈련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전 세력으로 거론되겠는데 8번이 불안한 분들은 가볍게 안고 갈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8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판단이에요. 자, 2번과 5번. 도전 세력 중에서는 이 두 마필 정도가 그나마 가능성은 지니고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강축에 8번이 선행하는 순간 게임은 끝. 선행을 못했을 때 세븐 드래곤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때는 2번이나 5번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첫 경주는 강축에 압축되는 흐름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2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2경주입니다. 6등급 1200m 레이스예요. 3번 마스터 요다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마스터 요다, 4번 데이 바이 데이, 6번 천수시대. 글쎄요, 이번 경주를 첫 번째 선택으로 가져갑니다. 첫 번째 선택으로 가져가면서 제가 주목하는 마필
8번 운주 투하츠. 데뷔전을 뭐 바닥을 쳤죠. 순발력과 스피드를 보여줬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필에게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다면 그 마필은 변화가 빨리 옵니다. 경주마는 평생 동안 3번 뒤집어진다 그래요. 이 뒤집어진다라는 표현은 큰 변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운주투하츠가 첫 번째로 뒤집어진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훈련 과정에서 천년의 구름 4등급 마필과 병합을 했는데 4등급 마필이 몰고 따라가야 할 정도로 운주투하츠의 스피드뿐만 아니라 길게 가는 힘까지 보완이 됐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자, 외곽에 있는 10번 영광의 프린스 운주투하츠에서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이번 경주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도 데뷔전은 바닥을 쳤죠. 하지만 주행심사 내용은 운주투하츠와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자, 이 마필도 스피드가 있습니다. 힘도 있고요. 위원명 기수로 기수가 보강이 됐고 훈련 좋아졌고 주행심사를 5월 26일 날 받았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6월 26일, 7월 26일 그리고 8월 11일까지 뭐 한 7, 80일 정도 80일 정도 지났죠. 이 정도면 이세마가 변화를 하기에는 정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다. 영광의 프린스 그 변화가 분명히 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인기를 몰 3번 마스터 요다를 중심으로 아닙니다. 3번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니에요. 제 관심마 8번 두 번째 관심마 10번 이 관심마를 중심으로 이번 이경주 금요일 첫 번째 선택으로 풀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3경주입니다. 6등급 1300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 8번 닥터 위키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1200이었죠. 외곽에서 출발 잘 받았습니다만 안쪽에 빠른 상대가 있어서 선입전개 선두권을 물고 따라갑니다. 빠른 페이스 초반 223초 4가 나와요. 포와 주로라는 점을 감안해도 빠른 타임입니다. 뭐 13초 중반대는 꾸준하게 끊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순발력과 스피드가 있고 그리고 직선주로 타임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라스트 화롱이 14초 중반이나 15초대까지 갔던 마필이에요. 근데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뚜렷한 변화, 힘이 차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1300 직전 경주 초반 그리고 1코너까지의 타임 라스트 화롱의 타임 요런 점 타임 비교를 해봤을 때 1300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마필이다. 충분히 소화를 하고 남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닥터 위키의 선행을 방해할 마필이 5번 바벤조이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마필들의 순발력을 감안할 때 글쎄요 신가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요. 바벤조이도 선행을 무리하게 나설 필요가 없다라면은 이번 경주 선행은 닥터 위키죠. 오히려 직전보다 더 편하게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관건은 바벤조이도 그렇고 이번 경주 인기마 닥터 위키도 그렇고 1300을 띄워보지 않았다는 건데 저는 닥터 위키의 경우는
선두권 장악하고 레이스를 풀어가면 1300 문제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 바벤조이 같은 경우에는 금정이 필요해요. 금정이 좀 필요하다 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경주 결승선 통과할 때 힘이 있었고 500km대가 훌쩍 넘는 체형을 지니고 있고 여기에도 기수 다실바 기수로 보강을 했고 여러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은 많습니다만 1300을 뛰어보지 않은 따라가는 마필. 글쎄요, 바벤조이를 여기서 과신할 필요가 있겠는가? 뭐 2세마나 3세마처럼 큰 변화가 올 마필도 아니고 이미 이 마필은 4세예요. 데뷔가 상당히 늦었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데뷔 전부터 능력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경주를 거듭할수록 큰 변화를 보일 마필은 아니지 않냐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필 변수로 찾아야 되겠느냐? 자, 신가? 글쎄요, 신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1번 게이트 2점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을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만 뒤로 돌립니다. 강서저령, 지난번에 삼복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꾸준한 변화 오고 있습니다. 소독조 마필들과 병합 훈련을 아주 강하게 소화를 하는 마필이거든요. 그 변화가 서서히 오고 있다. 강서저령 가능성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6번 아쿠아리스. 아쿠아리우스도 스피드가 있어요. 다만 그 스피드를 초반에 쓰는 스피드가 아니라 후반에 쓰는 스피드예요. 라스트 활용이 꾸준하죠. 이때부터 좋아졌습니다. 14초 4, 13초 8. 이때도 뭐 추입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 좋아진 거는 이때부터죠. 뚜렷한 변화가 오고요. 그리고 발주 연습까지 지금 반복을 하면서 순발력까지 호전시키고 있습니다. 종반 한 발이 좋고 순발력이 호전됐다라면 거리 경험 없는 인기마에게 일격을 가하기에는 정말 딱이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우스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다코스 브라이트. 이 브라이트라는 마필이 재검을 여기서 보여준 모습하고 여기서 보여준 모습하고 딴판이에요. 일주일인데 이때만 해도 뭐 저는 뭐 그저 그렇다. 근데 이날 경주 모습을 보고 이 마필 싹수 있다. 라스트 활용이 12초 3인데 이걸 여유를 보이면서 12초 3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 있습니다. 주행 밸런스를 보면은 브라이트 요 마필 뭐 당장 그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목해서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냐 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닥터위키가 거리 경험 없어도 닥터위키만큼은 인정을 하자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선행 유력하고요. 선입으로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코너 타임을 분석해 봤을 때 코너 타임이 너무 안정적이고 능력 마필이에요. 다만 5번 바벤조이 요 마필은 불안 요인을 거리 경험에서 좀 찾을 필요가 있다. 이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금정이 필요하다 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변수 6번 7번 4번 요런 마필들의 변수를 뭐 1까지도 가능성 하겠습니다만 가능성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요 3두를 변수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4경주입니다. 안쪽에 있는 2번 더원, 외곽에 있는 10번 아침의 희망
두 마필이 인기를 모으는 구도예요. 3세마인 아침의 희망이 외곽에서 출발 무난하게 받았습니다. 외곽 불리한 관계로 자리를 못 잡고 후미로 밀려요. 그리고 직선주로 다시 올라옵니다. 3화롱 타임이 38초대, 라스트 화롱이 13초 3. 타임 좋아요. 앞뒤가 다 있습니다. 좋은 마필이에요. 훈련도 지금 잘 소화를 냈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출발지가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이번 더원 4세마, 사실상 지금 3세마, 4세마, 2세마들이 막 섞여서 출전하는 경주예요. 그런 경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2세마, 3세마, 4세 이상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능력이 이거는 비슷하다고 했을 때, 좀 사이즈가 비슷한 마필들이 붙었을 때 이렇게 봐줘야죠. 그만큼 전력 변화 폭이 크니까. 전력 변화 폭이. 그래서 이번 경주는 3세마인 아침의 희망이 이렇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4세마 더원이 대기만성형 마필로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번 경주 직전 최근 2번 경주, 그 전까지의 경주와 타임 자체가 틀리거든요. 17초대를 끊다가 타임을 한 개 당겨버립니다. 물론 포화주로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 있겠습니다만, 근데 한 개를 또 당겨요. 15초대로 힘이 차면서 그럼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겁니다. 대기만성형. 통상 대기만성형의 마필은 앞말들의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간혹 뒤늦게 그름이 폭발하는 앞말이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순말이나 거세마나 이런 마필들이 이제 4세 하반기 또는 5세에도 그름이 나오는 마필이 있어요. 자, 대기만성형의 더원이 변화가 왔다라면은 저는 3세마인 아침의 희망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보고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힘이 있는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도전 세력 중에서 일단 뭐 변수를 한번 찾아본다면 6번 윈스팅, 이 윈스팅이란 마필도 4세마 14점 빵빵, 내용은 별거 없는데 1400 긴거리 꾸준하게 지금 1300과 1400을 뛰어오면서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10번 아침의 희망이나 2번 더원보다는 좀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승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 여기에 지금 훈련 성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점, 이번 경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변수입니다. 한두 정도 더 본다면 3번 퍼스트 매니 정도겠죠. 3세마로서 매니피자마거든요. 상당히 목선이 날렵하게 예쁘게 잘 빠진 마필이에요. 힘이 차면 변화가 빨리 올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뭐 꾸준하게 16초대를 끊어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세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쟁력은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터졌다 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에서 2번 더원, 10번 아침의 희망, 두 마필이 일단은 좋아 보이는 가운데 외곽 분리, 이걸 극복 못한다면 6번 윈스팅이나 3번 퍼스트맨에게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라는 판단입니다. 4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경주입니다. 금요 부산 5경주 1800입니다. 4등급 1800. 아르크투루스와 마군이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아르크투루스는 뭐 직전부터 이미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고
완벽한 부활을 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직전 경주 아르크투루스와 윈드위너의 트립 전개 이거를 한번 풀어봤을 때 마신차가 거의 없었다 라는 판단입니다. 마신차가 거의 없어요. 아르크투루스가 이렇게 2마신 이상 이긴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아르크투루스에게 과신하는 그런 상황은, 과신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인기를 많이 실어야 될 상황은 결코 아니다. 마군 순발력은 부족합니다. 이마필 순발력 부족해요. 그런데 스피드가 워낙 좋고 체형에서 나오는 550km대죠. 체형에서 나오는 파워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발주가 매끄럽지 않아도 출발하고 나서 딱 보면은 밀고 앞에 가 있어요. 선두권을 프레스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레이스를 좀 어렵게 풀어가는데 순발력이 보완되면 빠르게 성장해 나갈 여지가 상당히 많은 마필이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도 일단 출발하면 아르크투루스 외곽에 딱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갈 것이다. 그리고 선두권을 강하게 프레스하겠죠. 그럴 경우에 아르크투루스가 호흡을 조금 힘겹게 가져간다면 이번 경주 마군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된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직전 경주 전개 내용상 윈드위너, 아르크투루스 두 마필의 마신차가 거의 없었다면 마군의 견제를 좀 받아야 될 아르크투루스가 이번에 조금이라도 어렵게 레이스를 끌어간다면 이번에는 윈드위너가 충분히 종반 역전극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고요. 대안으로. 자, 그리고 그레이트 원 힘이 좋은 마필입니다. 최영경 기수가 은근히 힘 좋은 마필 잘 타요. 종반 한 발에 있어서는 파워풀한 주행을 자랑하는 그레이트 원이 충분히 경주거리가 1800으로 늘어나면서 더욱더 위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1600 뛸 때보다는 한결 더 위력적인 걸음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그레이트 원을 개인적으로는 주목하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뭐 3번 대원우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 분명히 상태 올라왔어요. 요 마필이 지금 14초대를 끝걸음을 보이다가 최근 두 번의 경주는 13초대를 보입니다. 스피드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컨디션이 회복세라는 겁니다. 뚜렷한 호전세를 그리는 대운우리도 역시나 변수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정리합니다. 11번 마군을 중심으로 2번 아르크투루스는 매력없는 공략 대상이다. 직전 트립을 분석해봐도 윈드위너와 큰 격차가 없었다. 그래서 윈드위너 아니죠, 죄송합니다. 6번이죠. 윈드위너 그리고 종반 한 발 쓸 수 있는 그레이트 원, 회복세 뚜렷한 대호누리, 요런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을 더욱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마군을 중심으로 정리해볼 수 있는 경주였습니다. 다음은 6경주로 넘어갑니다. 금요 6경주입니다. 5등급 1400 11도의 마필이 출전합니다. 이번 경주는 금요 두 번째 선택이 되겠습니다. 세컨 초이스 두 번째 선택 7번 남양볼트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경주예요. 1400에서 최근에 잘 뛰었잖아요. 입상, 우승. 이날은 또 행복한 길도 이겼어요. 남양볼트. 1400? 그럼 남양볼트가 일단 우세한 거 아니야? 나쁘지 않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경쟁력 있는 흐름을 보이리라 판단은 됩니다만 전개가 너무 잘 풀렸어요. 내 측에서. 저는 남양볼트 이번에 전개 약간 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증 필요합니다. 이번 경주 남양볼트보다는 웨이팅 포유. 지난번에 남양볼트에게 반마신 졌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남양볼트는 이날 전개 깔끔하게 잘 풀렸어요. 하지만 웨이팅 포유는 조금 외곽에서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웨이팅 포유가 더 낫다 라는 판단입니다. 선행, 선입 다 됩니다. 선행은 고춧가루가 안쪽에 한 마리 있어요. 레이디 베이더. 요 녀석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웨이팅 포유가 선행을 욕심내기는 쉽진 않습니다. 따라가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따라가도 저는 웨이팅 포유가 남양볼트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마필이다. 초반에 힘 안 쓰고 비축하고 직선주를 쓰면 되거든요. 충분히 그 정도의 기량이 되는 마필이. 훈련시의 흐름 더 좋아졌고 4등급 원더풀 엔드오버와 병합을 하면서 상위군에게 안 밀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선택. 이 남양볼트가 불안하면 어떤 마필을 공략해야 되느냐. 웨이팅 포유를 중심에 놓고 가능성 있는 마필들 화끈하게 환수가 나와준다면 퍼스트 파크도 가능하고요. 바벨 하트, 성실천하 되는 마필들이 꽤 많은 레이스입니다. 레이디 베이드도 안 될 거 없어요. 체스 88까지. 자, 다수의 마필들이 가능한 흐름이에요. 이 흐름 속에 7번을 꺾어버리면 일단 매력이 있죠. 11번을 인정하고 7번 불안합니다. 전개가 꼴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번을 중심에 놓고 두 번째 선택, 금요 두 번째 선택을 풀어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요 마지막 경주 메인이자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마지막 경주도 상당한 지금 난타전이 불가피하다. 6번 골든웨이브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 요 마필이 선행하면은 분명 가능성이 있어요. 선행하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선행을 못하면 이 마필은 죽음이죠. 따라가서는 안 되는 마필입니다. 아무리 다실바라 하더라도. 이 마필의 선행을 방해할 마필이 안쪽에 딱 버티고 있죠. 블루카슨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몰 골든웨이브 날려버리고 또 다른 인기마 브래드히트 역시 날려버리고 이 마필이 승급전을 맞이하는 마필인데 승급전 바로 통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에요. 편하게 정말 레이스를 선두권에서 곱게 풀어가야 되는데 편하게 풀어갔을 때 이 마필이 골든웨이브도 이겼어요. 이번 경주 인기 마필. 하지만 이번 경주는 그런 편한 흐름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승급전을 맞이하는 브래드히트. 유연명이라 하더라도 사이즈가 힘겨울 것이다. 주목해야 될 마필 서던 슈퍼원. 직전 이 마필이 데뷔전 좋은 마필인데 데뷔전은 좀 지켜보자. 외곽에서 힘겨울 것이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외곽에서 좀 고전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의 모습, 경주 모습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직선줄에서 파워감이 조금 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폭발력이 조금 더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서던 슈퍼원. 그래서 다음에는 그냥 노리자. 어떤 편성이든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마필, 좋은 마필입니다. 뭐 한 번 뛴 마필입니다만 입상도 못했고 섣부른 진단입니다만 최하 2군 이상 갈 것 같아요. 2등급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서던 슈퍼원. 자, 이번에도 출발하면 이 마필은 초반 중하위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서성훈이 서서히 감아 나올 겁니다. 직전처럼 외곽 도는 것보다는 참았다가 안쪽이나 중간을 파고드는 그러한 전략이 좋지 않을까. 힘에 자신 있으면 초반에 좀 빨리 감아버리든지 직전처럼 그렇게 후미에서 빙빙 외곽 도는 그런 전개는 곤란하죠. 한 템포 빠른 또는 내측을 파는 그런 전개가 나와준다면 저는 서던 슈퍼원은 이번에는 어지간하면 올라올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모을 6번, 8번 다 자르고 삭제하고 11번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금요 최고의 선택. 붙어봐야 되겠습니다. 1번 블루카슨도 좋고 3번 행복한 하만, 4번 로켓소리, 7번 아늑할 좋은 마필들 많이 있습니다. 압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상 금요 부산 7개 경주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요 경마는 축이 서 있는 레이스도 있고 복병권이 돋보이는 그런 경주도 있고 재배당과 고배당이 적절하게 안배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요. 내일 비가 거친 가운데 주로를 초반에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모래를 보충할 겁니다. 무조건 보충할 텐데 그 보충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일단 1경주는 주로 파악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시간 행복한 시간 내시고요. 저는 남은 시간 동안 더 분석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을 들고 내일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